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영역이 정답인데, 자, 이게 fx야. 아래로 블록이 맞죠? 이게 x축이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은 이쪽과 이쪽 아니니? 그러면 x의 범위로 우리는 표현해줘야 돼. 알파라는 경계보다 작은 쪽, 베타라는 경계보다 큰 쪽. 그래서 x는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fx라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이 정답. 자, fx가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은 요 가운데쯤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는 다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우리가 문제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주어져 놓고 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엑셀 범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글로서만 적어 놓고선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보통 글로써 써놓고 정답이 뭐예요? 질문하면 굳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패턴 자체가. 그걸 우리가 몸속에서 좀 익숙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이 알겠죠? 다 그 얘기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라서 얘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시가 지금 있는데 여기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이쁘게 되어 있어요. 자, 항상 이런 x축과 만나는 경계로부터 작은지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 그걸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fx가 0보다 큰 것도 되고 같아도 된대.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x축과 만나는 그 x의 범위가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같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와 3이라는 x축과 만나는 이 경계값을 포함하면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 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는 포함을 안 해가지고 경계를 포함 안 하고 작다라고만 했지만 여기는 경계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x축과 만나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1번의 정답을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중간에 또는 혹은 콤마 이렇게 해서 표현만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만나지 않아야 돼, 경계는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래? fx가 0보다 큰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fx가 0보다 작은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라고 되어 있을 때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너무나도 다양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서 어떤 케이스? x축과 떨어져 있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x축과 한 점에서 접하는 케이스. 세 번째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물론 뒤집어 까서 위로 볼록도 있어. 맞죠? 근데 대표적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설명만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 자, 판별식은요, 알고 계셔야 돼요. 판별식은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x축하고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접한다, 뭐 이런 말도 할 거야. 그러면 판별식 t가 0이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fx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경우서로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자 라는 이야기가 여기 내용의 주된 이야기야. 맞죠? 그럼 판별식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경계값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뭐 알파라고 할 것이고 이게 베타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이런 문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지금 저기서 주어져 있는 거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별거 없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경계를 기준으로 큽니다 작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경계를 찾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뭘 찾는다고? 경계를 찾는 거. 사실 부등식으로 되어 있지만 경계 찾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찾는 거잖아. 여기가 1이 되든 2가 되든 상관없어. 얘가 0 되는 경계값을 찾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x자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0 되게 만드는 x를 찾아야 돼요. 맞죠? 물론 여기 한쪽이 0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있으면 1을 넘긴 상태에 정리한 걸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러면 어차피 한쪽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0이 되는 근 찾을 건데 그게 알파 베타라는 녀석이 되는 거야. 경계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밑에는 큰 것도 되는데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색칠을 했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라까지 포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x라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이니까 반대쪽이지. 이 가운데지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포함도 돼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은요 솔직히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경계가 1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경계가 두 번째 자리가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정답지는 이것 또는 이게 정답이거나 요거 정답이야. 정답 두 개 중에 하나야. 알겠지? 물론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경우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시죠? 자 예제를 한번 볼 건데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의 해를 한번 보여볼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직관적으로 공식을 우리가 만들거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x축과 만나는 게 마이육하고 1이라는 경계가 될 거야. 제 0, x자 인수분해 되거든. 경계값 됐습니까? 자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공간이죠. 마이너스 6보다 작고 1보다 큽니다 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다 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알려줄게.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경계부터 찾아. 뭘 찾는다고? 경계. 자 마육하고 1인데 자 이런 거 적을 때도 1 마육 적지 말고 크기 순서대로 적으세요. 마육 쓰고 1 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쪽이 크다라고 돼 있고 얘는 x쪽이 작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x쪽이 크다라고 하면 양쪽에다가 x를 써주는 거. 알겠죠? x쪽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가운데다가 쓰는 거. 알겠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내가 절대값 포함하는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에서 1 되는 거 크기 순서대로 적어놓고 x쪽이 작다가 돼 있으면 가운데 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야. 어때? 좀 괜찮지? 자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항상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만 해줄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하면 반대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부등호 방향 바꾸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양수로 만들어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알겠죠? 항상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만들 때는 항상 주어져 있는 기본 골격은 유지를 해야 돼. x제곱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자 방금까지 했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계값이 2개 정도 나올 때야. 근데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인 케이스로 그려질 때야. 판별식이 0인 케이스는 경계값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 이게 근이 하나란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야.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확연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면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좀 졸립지. 이거랑 지금 네 가지 다 적어올게. 잘 들어. 이거랑 하나만 더. 이렇게 있었어. 자,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그려지는 거는 직관적으로 해석해라. 값으로서 해석해라. 값이란 얘기는 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얘는 특수하게 나와. 잘 봐요. 제곱해서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한다는 얘기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양수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둘 다 가능해. 기본적으로 무조건 둘 다 돼. 하나만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돼. 근데 지금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 놈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되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0 되게 하는 x 값이 뭐야? 알파거든요? 그 알파 값은 제외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알파만 아니면 다 된다 이런 얘기야. 왜냐면 알파 대입하면 0 되니까 여기 0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 알파를 대입하지 말고 다른 건 다 돼.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야 제곱해서 0보다 크게 해주거나 자 0 되게 해도 상관없어.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도 상관없이 다 되니까 이거를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알파를 제외한다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는 이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실근이 없다. 뭐가 없다? 실근이 없다. 원래 해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디테일한 거야. 우리 허근도 배우긴 했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0보다 작게 하는 실근은 없지만 0이 되는 실근은 하나 알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x는 알파라는 실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값으로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은.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야. 너네가 이제 2차 부등식을 앞으로 풀 건데 x자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보통 시작을 할 거야, 처음에.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 꼴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가 x-5의 제곱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 생각을 해준다, 했죠? 그 다음에 값으로 생각한다. 그리지 말고. 제곱해서 양수가 된다. 그러면은 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0 될 수는 없잖아. 저기 0이 여기 등호가 없는데. 자, 그러면 얘는 등호도 있고 0보다 크다니까 다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음수니까 말이 안 되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근은 없어요. 해가 없다. 그리고 얘는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 되게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정답을 말하자 이런 거예요. 자, 판별 시티가 0보다 작다는 경우거든.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경계값 없이 요딴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경계값이 있으면 경계보다 커요 작아요 라고 정답을 쓰면 돼. 그러면 얘는 경계도 없는데 정답을 뭐라 써야 되냐면 만족하는 게 겁나게 많아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예요, 해가 없다. 굉장히 특수한 정답을 쓸 수밖에 없어 얘는. 자, 그러면 특수한 정답을 쓸 수밖에 없잖아. 맞아? 들려? 맞지? 근데 니네는 굳이 2차 부등식을 풀다 보면 너네가 항상 먼저 뭐 하냐면 얘가 0 되게 하는 경계값을 찾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 자, 얘가 0 되게 하는 경계값은 일단 1단계가 뭐야? x자로 인수분해를 해보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솔직히 다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생각까지 가냐면 근해 공식을 써. 근해 공식을 쓴다고. 근해 공식을 쓰면서까지 구하거든? 물론 근해 공식을 써서 실근이 나오면 괜찮지만 실근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게 떠 있는 건데, 맞지? 그러면 경계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어쨌든 부등식이 있었을 때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바로 2단계로 쓰지 말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D로 한번 요런 케이스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내 말은 절대 경계값 구하려고 근해 공식까지 써먹으면서 하지 마. 하다가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특수한 경우 둘 중에 정답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 헛짓거리를 왜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이해갔어? 너네가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 자, 물론 그럴 순 있어. 판별식을 했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경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때서는. 알겠죠?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를 아마 낼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우리가 뭘 확인되는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떠있다. 그러면 너무 쉬워. X축보다 떠있는 영역대를 구하세요. 다 떠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다 떠있으니까. X축보다 떠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다 떠있잖아. 모든 실수하면 된다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쓰셔야 됩니다. 없잖아. 해가 없다고.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얘기해주세요. 같은 것도 없고 밑에 있는 것도 없어. 왜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괜히 또 근해 공식까지 써서 경계를 찾으려고 벼짓거리 하지 마. 하다가 그거 계산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거 계산해봤는데 웃긴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게 있어요. 그럼 너무 쉬웠던 문제였던 거지. 이해가시죠? 자, 예시 볼게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아마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너네가 분명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봐. 안 되잖아, 맞지? 이거는 안 되니까 뭐 해보냐면 어떻게든 경계를 찾으려고 0되게 한 x 찾으려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작은 거 큰 거에서 크다니까 양쪽이다 이렇게 답을 쓰려고 하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얘는. 왜냐면 확인을 해보자고. 뭘 확인해봐? 판별식 D로 확인해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땅땅 하니까 마이너스 2 정도. 음수 나왔지?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아래로 블록이야 양수라서. 그러면 이딴 식으로 그려지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X축보다 떠있는 영역을 구하세요. 다 떠있으니까 뭐라고 써? 모든 실수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그 얘도 다 떠있으니까 모든 실수. 작은 거 없으니까 해가 없다. 아래 있는 거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로. 알겠습니까? 자, fx하고 gx가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서 쌤이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을 좀 지어줄게요. 이게 fx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gx예요. 자, 지금 해석할 거예요. fx가 gx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세요. 이 말은 뭐냐면 fx하고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경계를 먼저 찾아. fx가 gx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는 게 여기랑 여기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0이라는 x하고 3이라는 x를 기준으로 작다 크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길 기준으로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합니다.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 자, fx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그림 보면 여기거든? 가운데? 만나면 안 돼.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fx하고 gx하고 곱했을 때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양수가 됐대. 그러면 조건 두 가지거든? 둘 다 양수거나 뭐라고?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거나 이 조건을 받는 거야. 자, fx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gx도 양수란 얘기야. 한마디로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fx가 양수인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됩니다. 맞습니까? fx가 양수인 구간, x축보다 위에 떠 있는 구간. 그 중에서도
gx가 x축 위에 떠 있는 거. 여기는 누가 봐도 gx가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 없지만 이쪽에서는 gx가 양수인 구간은 적어도 요 구간은 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1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구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fx하고 gx가 둘 다 x축 아래쪽에 깔린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x축부터 갈까요? x축 fx. fx가 x축 아래에 있는 거 0하고 2 사이야, 맞죠? 요 라인 안에서 gx도 아래에 있는 거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갔어요? 자, 보게 되면은 fx하고 gx 있죠. 자, 1번 보시면 어쨌든 간에 fx하고 gx를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경계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나는 그거부터 찾거든. 그래서 fx하고 gx가 만나는 경계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요 마이너스 1하고 요 4라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아도 된다라고 써있잖아. 지금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밑에 같다가 있으니까 포함까지 하겠다. 자, 근데 fx가 gx보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자, fx가 위에 떠 있어야 돼. 아래로 볼록한 fx가 요 위로 볼록한 gx가 위에 떠 있는 공간은요. 요쪽 일단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 가운데는 어때요? gx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럼 다시 반전이 돼서 fx가 위로 올라가는 요 영역대 맞죠?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게 1번 정답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fx하고 gx가 상반되는 부분이 아니라 두 개를 곱한 걸 가지고 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곱해서 음수됐다고 하니까 fx가 부호가 gx랑 좀 다른 거죠. 음수일 때 gx는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 fx가 양수이고 동시에 gx가 음수인 케이스. 됐죠? 자, 이건 좀 찾는 게 좀 귀찮아. 솔직히 나도. 자, x축이 여기 있는데 맞죠? fx가 아래인 걸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gx가 x축 위에 있는 거 먼저 해도 되고. 자, 그런데 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통해서 나는 fx를 먼저 할 거야.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 있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영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색칠한 영역 안에서 봤을 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gx가 x축 위에 떠있는 공간이에요. 일단은 gx는 여기까지는 x축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죠? 그러면 3까지 영역이니까 적어도 요 라인 안에서는 x축을 기반으로 fx는 아래 있고 gx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된다. 이해하시죠? 자,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fx가 위에 떠있고 x축보다 gx는 x축 아래에 있다. 위로 볼록인 g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건 조금 불편해요. 찾기가. 맞죠? 자, 그럼 fx 볼게요. fx도 사실 찾기는 어려워. 그럼 방법은 없습니다. fx가 양수인 구간을 먼저 설정할게요. x축 위에 있는 거 맞죠? 요 영역 안에서 gx가 x축 아래에 있는 건데 요 영역 안에는 gx 입장에는 다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해줘야 될 것 같죠? 자, 여기 지금 3보다는 오른쪽인데요. 그 안에서 gx가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적어도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5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맞죠? 여기 끝까지 포함이라서. 그래서 5보다 크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다가 되는데 얘는 겹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따로따로라서 이것 또는 이거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fx하고 gx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fx라고 가정하고 이게 gx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 미지수를 한번 봐봐. m하고 a 보시고 여기 b 보시면 B 빼기 m 같이 들어갔네. x의 개수로서.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자세히 보면 ax제곱이 그대로 부호가 변하지 않는 거 봐서는 얘를 넘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 부등호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쪽으로 넘겨서 해봤더니 요런 부등식이 된 거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아래 있거나 만나도 상관이 없다. 경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할 거니까 내가 뭐라 했어? 만나는 x값 두 개를 가지고 크기만 해주시면 된다. 자, 아래로 볼록인 게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직선은 이제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포함하면서 크거나 같고 2를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이 없죠? 쌤이 그림이 없을 때는 쌤이 말했죠?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된 상태에서 하자. 알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야겠죠? 양수 되려면 얘를 1로 넘길게요. 그럼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그럼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아직 처음이라서. 되죠? 그럼 작은 거 0대 계산은 쓰고 큰 거 0대 하는 거 쓰고 경계 쓰고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x를 써주게 되고 중간에 또는이라고 적어주시면 이것이 1번 정답이 된다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정리 정도는 어느 정도 되긴 했죠? 그런데 하나가 뭐 빼먹었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요. 음수네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탁 곱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주고 자세히 봤더니 완전 제곱식 꼴이 돼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해석하자. 제곱해서 양수된다? 근데 제곱은 사실 0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0은 제외하고 모든 실수다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양수니까 얘를 넘기면 자, 얘는 x자가 안 돼요. 그럼 내가 x자가 안 된다고 굳이 경계까지 구하려고 근해 공식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확인해 주자.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판별식으로 확인하자. 자,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94 36 음수네? 아, x축과의 관계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직관적으로 해석하자. x축 아래 있는 거 없고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정답을 한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정리 정돈부터 갑시다. 1번. 자, 분배해 주시고 자, x제곱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얘를 넘기는 게 낫겠다.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 정도. 자, x자가 되는지 확인.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맛은 그렇게.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가 두 번째, 맞죠?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정답을 x라고 하고 여기는 콤마 하든지 또는 하든지 하시면 되겠다. 2번 가겠습니다. 자, x제곱 양수 쪽으로 갑니다. 했죠? 얘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자가 전혀 안 되거든요. 자,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판별식으로 확인하자. 자,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자, 제곱하고 맞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이 되니까 양수네.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경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해 공식 씁니다. 자, 어차피 짝수 쓸 거니까 a는 1이라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부호 바꾸니까 3. 왼쪽 쓰고 오른쪽 쓸 건데 경계를 마이너스겠죠? 여기는 플러스겠고. 자, 이거 제곱하면 9 플러스 3이니까 12. 아, 물론 뭐 2루트 3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작다니까 가운데 x가 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넘겨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근데 좀 익숙해지면 좋은데 얘 완전 제곱식이 돼요. 되죠? 네.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됩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해석하자. 자, 0보다 큰 거 당연하지만 얘는 얘 입장에서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했으니까 야 그거는 제외해 주세요. x는 3이 되지 않은 모든 실수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셔야겠죠. 자 4번 정리할게요. 양수 만드는 걸로 이렇게. 자 4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고요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얘는 2, 2, 3, 3 마마. 오 완전 제곱식이다. 맞죠? 그래서 한번 형태를 적어볼까? 자 완전 제곱식은 0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0이 되게 할 수는 있죠. 유일하게 그게 뭐냐면 2분의 3이 되겠죠. 얘는 정답 하나밖에 되지 않겠다. 자 5번. 자 x제곱 개수가 음수네요. 그래서 자 얘를 2로 넘기는 것도 괜찮죠. 그게 그거야. 그냥 2x제곱 2x 3이 크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x자가 전혀 안 돼요. 그럼 뭘 확인한다? 판별식으로 확인한다. 그게 뭔지 알겠지? 자 제곱하면은 1 마이너스 뚝딱한 5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거 확인했어.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었던 거지. 자 x축보다 떠야 돼요. 다 떠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얘는 전부 다 됩니다. 모든 실수가 돼요. 하시면 되겠다. 자 6번 정리.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한 9 정도 되겠다. 넘겨요. 자 얘는 6, 9 안되네. 얘 안되죠? 네. 전혀 안되네. 이런 그러면 판별식으로 확인하기. 4, 4, 16에다가 마이너스 9, 2, 18 정도. 음수네? X축과 만나지 않네요. 이런 그래프였던 거지.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 있는 건 없어. 같은 것도 없어. 근이 없어. 근이 없다 해주시면 정답. 자 249번은요. 자 X제곱 앞에 이렇게 A가 있어요. 근데 A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솔직히 0인지도 모르잖아.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0이어도 되냐면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대놓고 써있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부등식이야 라고 했으니까 사실 x제곱이 없을 수도 있어. 맞죠? 만약에 저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다면 a는 0이 안 되는 조건으로 양수와 음수만 따져줘야 돼. 근데 얘는 0도 따지고 양수인 것도 따지고 음수인 것도 다 따져야 돼.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볼 건데 만약에 a가 양수일 때와 a가 만약에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아까 내가 정리했다면 2차 부등식 써있으면 얘는 제거하고 이거 두 개만 따진다 라는 얘기야. 얘는 세 개 다 따져야 돼. 자 a가 양수라고? 아 그러면 a 일단 약분부터 할 수가 있죠? 근데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 걸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0이라면 0, 0, 0. 자 그러면 얘는 0이 0보다 크다는데 답이 있어 없어? 근이 없다라고 해줄 거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다면 일단 나눠. 대신에 부등호 방향 바꿔서 해석하기. 알겠죠? 이해하시죠? 음수라서 그래요. 그러면 가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진 않아요. 마3하고 1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x를 발라준다. a가 양수일 때는 이게 정답. a의 조건에 따라 정답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a가 이 조건이라면 근이 없다. 그럼 얘도 가야겠죠? 얘도 뭐 비슷하겠지 뭐. 일단은 인수분해 같을 거니까. 맞죠? 마3하고 1 작다니까 가운데 온다. 아 a가 음수일 때는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분리해서 적어줘야 돼요. 자 이번엔 뭐냐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섞여 있어? 절대값이 섞여 있어. 자 우리가 단순하게 절대값 있고 한쪽에 숫자가 있다면 절대값에서 이 숫자가 되는 게 뭐지? 작지, 작다, 크다 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더럽게 많아. 그럼 얘는 방법이 어쩔 수 없다. 뭐 해야 돼? 범위로 나눈다. 좀 귀찮아. 알겠지?
자, 보통 부등식이 이렇게 영역 나눌 때, 절대가 나눌 때는 0 되게 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조건으로 부등식을 새롭게 세팅이라는 걸 해볼게요. 알겠죠?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자, x제곱 왼쪽 먼저 적을게요.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양수로 나오니까 그냥 3이 분배를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됐죠? 뭐 정리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왜냐면 2차 부등식을 풀기는 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인수분해가 또 돼요. 그럼 0하고 5가 되는데 작다니까 가운데 x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내가 말했지. 끝난 게 아니라 요 조건에 의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겹치는 게 진짜 정답. 알겠죠? 자,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 녀석은요. 왼쪽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가 앞에 3한테 먼저 줄 거야. 그럼 마3이 되는데 그 마3이 분배되는 걸로 가자고요. 넘기자고. 인수분해 된지 확인. 되죠? 네. 오케이. 자, 마이너스 3하고 2. 작다니까 가운데 온다. x가. 자, 이제 진정한 정답 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1 어딨어? 여기 사이 정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요 사이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일단 첫 번째 정답. 얘도 1이라는 거보다 작대요. 1 어딨어? 여기 사이에 완벽하게 있죠? 작다니까 왼쪽이라서 얘는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된대. 자, 내가 연결하는 거 알려줬죠? 이쪽에서 1이 포함이 아니지만 얘는 포함을 해준대. 그럼 연결돼 안 돼? 되죠? 그럼 양쪽으로 한 번에 말하자. 겹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말하자고. 얘도 돼도 얘도 됩니다 하는 거보단 다 되잖아. 어쨌든 이 안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요게 진짜 정답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절대값입니다. 가항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자, 갈게요. 자, 얘는 양수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긴 할 겁니다. 자, 1하고 3 쓰고 가운데 옵니다. x가. 됐죠? 자,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4라 가지고 플러스 4x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1, 4, 똥똥. 그럼 마3하고 마1 정도 가운데 오겠대. 됐죠? 자, 이제 겹치는 거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얘 자체만으로도 겹치게 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여기서 0은 여기 있거든? 맞죠? 작은 쪽이니까 얘 자체가 겹치겠지. 근데 얘하고 연결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얘 또는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아휴, 가자.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0보다 작다.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나오죠. 됐죠? 탕. 자,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나 크다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양쪽이라서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 이거야.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갈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뭐 얘도 되겠지 뭐. 크다야. 크다 너무 싫은데. 양쪽. 됐죠? 자, 겹치는 거. 0이 어딨어? 여기 정도 있고. 큰 쪽이니까 얘가 겹치겠죠, 그치? 자, 0 어딨어? 여기 있고. 작다니까 얘가 겹치겠지. 근데 얘하고는 절대 겹치는 것도 없고 연결점도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얘 또는 얘가 정답이 된다. 자, 절대값 있죠? 나눕시다. 자, 1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번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크니까 그냥 뭐 양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 x자가 됩니다. 됐죠? 만이라고 3. 자, 다행이다. 얘 작다가 너무 좋아. 진짜 제일 좋거든. 쓰기 너무 깔끔하잖아. 야, 얼마나 깔끔하냐. 자, 얘는 마이너스 다니까 플러스 2x가 되겠다.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오, 되네요. 자, 얘도 작다 하겠지? 당연히.
자 이제 겹치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0 가운데 있거든. 크거나 같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일단 첫 번째 정답. 됐죠? 0보다 작다 0 가운데 있거든요. 어머 0 포함 아니지만 포함이네. 연결 맞죠? 그래서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진짜 정답. 아시겠죠? 자 2번 야 진짜 이 진짜 진절머리 난다. 1번 0 되는 거 1이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아우 진짜 가자!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자 1보다 클 때는 양수라서 그냥 2가 분배되는 걸로 가자. 알겠지? 그럼 2가 일단 분배가 되는데 자세히 봤더니 마이가하고 이거 2가 있어서 걔는 안 쓸게요. 정리만 좀 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아우 나 크거나 같다 너무 싫은데 0하고 4 0하고 4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x를 발라준다. 됐죠? 다음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가 분배된다. 마이너스 2가 분배 마이너스 2가 분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넘겨줄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 합차잖아 맞지? 0 되게 하는 건 마이랑 2 정도 있겠는데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x를 발라준다. 됐죠? 이제 겹치는 거 하시면 돼요.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1 어딨어? 요 정도 있죠? 크거나 같다? 요 놈이겠다. 1보다 작다. 1 어딨어? 여기 있죠? 작은 쪽 어디야? 여기. 얘랑 겹치는 것도 연결도 전혀 안 됩니다. 정답은 얘 또는 얘가 정답. 자 활용은 사실 앞에서 맨날 해왔던 그런 파트라서 어렵진 않아. 가로가 30, 세로가 20. 일정한 폭의 길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길이거든. 길 자체거든. 로드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길이야. 그러니까 얘 정원을 얘기하는 거야. 저 꽃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썼어? 붙였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걸 x라고 했다는 거 당연히 항상 해왔던 거라. 그러면 정원 자체가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얘가 x가 되고 얘가 x가 될 테니까 당연히 정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가로와 세로를 설정해 줘야겠죠. 뭐 30 빼기 x 정도? 얘는 20 빼기 x 정도. 그럼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0 빼기 x라는 부분하고 30 마이너스 x라는 부분 했더니 그게 200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솔직히 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전개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0x 정도 될 것이고 플러스 600 정도 될 겁니다. 당연히 200이 넘어오는 게 신상이 좋고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0x에다가 플러스 한 400 정도 될 거고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탁탁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거, 큰 거 적어주시고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다가 x를 전부 다 발라줄 건데 중요한 건 길이가 어떻게 40m가 돼? 말이 안 되죠? 얘는 절대 안 되고 그럼 얘는 이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최대 폭이니까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10이 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게임기 A를 한 대에 20만 원짜리였나 봐. 그 판매를 해봤더니 한 달에 한 90대가 팔렸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딱 끊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가격을 X만 원 인상했대.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에다가 X를 플러스를 했단 얘기야. 그랬더니 기존에 그 판매된 대수에다가 지금 3X대 줄어들었다 뺀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한 달 총 판매액이 한 저 정도 이상이 되게 할 거래. 그러면 대체 한 대 가격이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냐 이런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가격에다가 판매된 대수를 곱해줘야 수입 아니야 수입?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금액이 20만 원이었어. 만 원을 한번 생략을 해볼게요. 오케이? 20만 원이었는데 X를 인상을 했어.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판매를 할 가격이 된 거야. 그럼 판매 대수도 얼만큼 됐냐면 90대 판매가 됐던 게
3x가 좀 줄은 거야. 이게 판매 대수가 되는 거. 그럼 두 개 곱하면 수입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게 얼마 이상? 800. 1872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지. 아 참. 자 마이너스 3x 제곱 이따가 나중에 정리할 거고 90에다가 마이너스 60이니까 플러스 한 30x 정도 98이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를 이로 넘기는 게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30x 그 다음 플러스 72가 작거나 같다. 자 3이 1차적으로 약분이 됩니다. 정리 정도를 하면 자 x차 되는지 생각하기 6, 4, 24 가능하죠? 그러면 4하고 6인데 작다니까 가운데 x가 온다 할 거야. x는 참고로 지금 인상을 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금액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6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을 넣었으니까 얼마야? 26만 원. 정답은 3번이었던 거지. 괜찮죠? 네.